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SNS에 올라온 한 장의 합성 이미지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영화와 만화 속 대표적인 악당 캐릭터들이 함께 웃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 이미지는 단순한 조롱을 넘어 최근 출범한 트럼프 주도의 평화위원회를 향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의 평화위원회가 무엇이며 왜 국제사회가 이렇게 반발하는지 파헤쳐보겠습니다. 해당 이미지의 원본은 트럼프가 직접 주도한 평화위원회 서명식 장면인데, 눈에 띄는 점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적 서방 동맹국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권위주의 성향 국가들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평화를 위한 기구라기보다 새로운 권력 연합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의 평화위원회는 전후 가자지구 운영을 감독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월 공식 출범했는데, 로고는 유엔을 연상시키지만 금색 장식이 강조돼 트럼프 특유의 이미지 정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트럼프 측은 60여 개국에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실제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20여 개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중동과 남미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유럽의 반응은 냉담한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평화위원회 참여에 사실상 선을 그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가 불참할 경우 프랑스산 와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유럽이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평화위원회의 구조인데, 위원장직은 트럼프 본인이 맡으며 종신의장 구조로 회원국 가입과 탈퇴에 대한 광범위한 결정권을 가지고 의제 설정, 예산 집행, 기구 예산 권한까지 모두 집중돼 있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유료 참여 구조인데, 헌정 발의 후 첫 해 내에 평화위원회에 10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회원국에는 3년 임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약 10억 달러를 내면 영구회원국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히면서 평화장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국제협력보다는 영향력 구매에 가깝다는 인식이 퍼진 이유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기구가 가자지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헌정 어디에도 가자지구가 직접 언급되지 않고 활동 범위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 분쟁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엔을 보완하는 조직이 아니라 대체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트럼프는 과거부터 유엔을 무능한 관료 집단이라 비판해왔고, 이달 초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유엔 산하기구 31개에서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평화위원회는 그런 트럼프식 국제관의 연장선에 있는데, 다자주의보다는 미국 중심, 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개인 중심의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등 견우재건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제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평화위원회 구성원으로는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제러드 쿠슈너,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제기구라는 외피 아래 재건 사업권과 개발 이익을 선점하려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의 참여 요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유럽 외교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초청을 받은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에도 무관하지 않은데, 한국 역시 평화위원회 참여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미 측에서 받은 평화의 초청장과 헌장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평화위가 평화와 안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참여할 경우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참여보다는 유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는데, 한미 동맹의 외연을 확장하는 등 장점이 더 많지만 미국이 10억 달러를 강요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부담과 함께 중동 국가들에게 한국이 미국에 너무 치우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공조해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기존 국제질서 안에서 제한적 역할에 머물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트럼프의 평화위원회는 과연 국제협력의 새로운 시험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권력 도구일까요? 세계는 아직 그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2026년을 시작으로 국제질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유엔 중심의 전후 질서가 흔들리고 트럼프식 양자 거래 중심 질서로 재편되려는 시도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입지와 역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